특히나 요즘 시장 그런 것 같네요. 실적 좋은 회사보다는 향후 성장성, 향후 방향성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그래서 향후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 한번 찾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종목공감 애플투자증권 강남센터 이수철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매주 항상 좀 이렇게 유명한 종목들보다는 새로운 종목들 잘 저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 역시 많은 분들이 하실 종목인 것 같아요. 기신전기입니다. 먼저 네네. 기업 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일단 지금 보면은 지난주에 이제 갤럭시 S4 언팩 행사도 있었고 오늘 예. 신문 보시면 그 LG에서 방수가 되는 LTE 폰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요즘 황사 때문에 공기청정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신제품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신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기능이 개선되어지고 그러면서 반드시 따라가고 있는 것이 디자인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디자인이 바뀐다라고 했을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디자인, 그 포장재든 안에 기구 부품이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금형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금형과 관련돼서 국내 그 시장 지배력 1위 초정밀 가공이 가능한 그래서 기신전기입니다. 정밀기계. 네. 그래서 기신전기는 1975년도에 설립이 돼서 이제 국내 최초로 플라스틱 금형용 표준 몰드 베이스를 공급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계 5대 메이저라 할 수 있는 일본의 후다바 전자공업하고 1988년도에 합작을 하여서 2007년도에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계 5대 메이저 업체인 후다바의 전기의 기술력을 그대로 흡수를 하기 때문에 안정된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기신전기 같은 경우는 일본 후다바 전기와 합작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이 4분기입니다. 3월 결산 기업입니다. 아하. 네. 네, 3월 결산 법인이다. 그러니까 지금이 1분기 실적 이야기 나옵니다만 기신전기 입장에서는 일종의 4분기 실적 같은 이제 이런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거고요. 기신전기가 정밀기계다. 의외로 오래됐네요. 1975년이면 저랑 나이가 똑같은 회사인데요. 일단 기신전기가 일단 몰드 베이스를 만든다라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매출 비중이나 사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일단 그 플라스틱 사출 금형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것이 몰드 베이스입니다. 이 몰드 베이스 매출이 전체의 약 87%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다이캐스팅식 찍어내는 것이 아니고 액상 상태의 원재료를 고온으로 액상으로 만들어서 고압으로 주입을 하게 됩니다. 네. 주입을 해서 그 틀 안에서 찍어내기 때문에 솔 사자를 써서 사출 금형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출 금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틀 자체가 아주 정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사출 금형 제작용 몰드 베이스를 만들고 있는데 현재 매출 비중이 약 87%다. 그래서 좀 비유가 조금 좀 그럴 수 있겠지만 겨울에 보면 이제 붕어빵 장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붕어빵 전체 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매출 비중이 이제 코어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될 텐데 코어플레이트 같은 경우 매출 비중이 현재 6.6%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어플레이트는 플라스틱 사출 금형의 형상 가공 원재료이기 때문에 아하. 그 붕어빵 틀로 따지면 그 붕어빵 틀을 만드는 원재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네. 이렇게 그 틀을 그 모양을 가공하기 전에 그러니까 깎아내기 전에 평평한 틀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레스 금형 제작용 스틸 다이 세트도 매출 비중이 약 2%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출 비중 1.6% 차지하고 있는 네 번째 사업 부분이 정밀 플레이트 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기신전기의 이러한 여러 사업부를 영위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예. 주요 원재료가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기계구조용 탄소광, 원소기호로 SOOC라고 하는 기계구조용 탄소광을 포스코로서부터 국내는 독점 공급 계약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원재료 조달을 원활하게 위해서 일본 코베사로부터도 조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여러 가지 성장성에는 지금 뭘 하고 있는 회사인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렇다면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가 이제 궁금해집니다. 투자 포인트 짚어주시고요. 혹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기신전기의 특성이 있으면 조금 더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기신전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 숨은 조력 역할을 해준다는 네. 것이죠. 그 새로운 디자인을 갖다가 표현할 수 있는 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오랜 업력을 통해서 안정적인 거래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래처만 약 3천여 회사가 넘는 회사이기 때문에 경기와 관련돼서 큰 영향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2008년도 한 해만 조금 좀 그랬었고 2009년, 10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2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는 단순히 이제 금형의 설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금형을 만드는 소재
가공, 성형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풀 라인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사보다도 2배 이상 빠른 납기로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정밀도가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진공 상태에서 지그 가공을 한다거나 그래서 예. 타서 차별화된 높은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거래처로부터 가격이나 압력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벤더가 여럿일 경우에는 가격이나 압력을 많이 받지만은 빠른 납품과 빠른 대응과 그리고 이제 새롭게 기술 개발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강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왔을 때 신규 사업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됩니다. 2012년 12월에 강제 공장을 준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존의 그 몰드 베이스가 중소형이었는데 대형을 위해서 사용되는 금융용 단조각 사업도 시작을 하였고요. 예. 그리고 이제 2013년 올해 1월 같은 경우는 금융시장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 금융시장으로 대형 몰드 베이스를 처음으로 수출을 하였다는 것이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표준 플레이트 관련돼서는 2014년도서부터 본격적인 매출 가세가 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외 시장 관련돼서도 좀 짚어봐야 되는데 예. 그 아무래도 중국 시장이 커지지 않겠냐라고 감안을 해서 2007년도에 일본 후다바 전자공업하고 합작으로 중국 천진에 설립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직 시장 적응이 좀 미약해서 그 영업이익은 좀 적자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에서 만드는 것은 좀 로우엔드 제품입니다. 그래서 예. 로우엔드 제품을 국내에 들여와서 유통을 하게 됨으로써 올해 아마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원년 계기를 삼고자 회사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중국향을 들여왔을 때 기신전기 기존 제품하고 제품 충돌이 일어나서 카니발리즘이 벌어지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그 회사 관계자 이야기는 기신전기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건 국내에서는 하이엔드급이고 아하. 중국 법인에서 갖고 있는 들어오는 건 로우엔드급이기 로우엔드고. 때문에 카니발리즘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설명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 2012년 5월에 일본 후다바향 그 중형 몰드 베이스 구성 플레이트를 수출을 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 업력을 인정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대형 몰드 베이스를 후지 세이키사라고 하는 일본 회사에 납품을 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후지 세이키사 향과 관련돼서 추가 매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투자 포인트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밀이라는 단어에 그 정자가 그 회사 이름에 들어가는 만큼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의 허점이 있나 없나 새 제품 살 때마다 보기 마련이거든요. 네. 상당히 기술력이 유하는 산업을 하고 있는 분야이고 이제 그 부분에 조금 안정성이 있다라는 게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좀 다양한 거래처나 그 생산 라인 같은 것에서 안정성이 많이 보이는데 그렇더라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원인이 계속 무언가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매매 전략 짚어주시고요. 이 주가가 어느 정도 갈 수 있을지 또 향후 흐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방송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 결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웬만한 기업들이 다 10월 결산입니다. 그래서 그 상장 기업들 분기 결산할 때 기신전기는 그 분기가 틀리기 때문에 좀 소외됐었던 것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난 그 2월 22일 장중고점 7,380원을 형성하고 나서 우하향 조정 중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바닥권에 다지기, 박스권 등락을 하고 나서 아마 또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수주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에는 또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이 보여질 것 같습니다. 수급상으로 놓고 봤을 때도 기관들의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형편이고요. 2012년 그러니까 올해 2월까지 매출이 이제 아직 3월은 다 카운트가 안 되는데 2월까지 매출이 941억 원으로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였고 영업이익도 220억 정도는 예상이 되어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 같은 경우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작년보다 매출이 약 20% 이상 증가한 1,200억 원에 영업이익도 이 회사가 그동안 20% 이상의 꾸준한 영업이익을 보여왔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20% 이상도 더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는 국면이고요. 그래서 현재가 매수는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고요. 그 목표가로서는 8,000원, 손절가는 6,500원 대응하시면 유효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저게 새로운 종목 나오면은 제일 먼저 그냥 흔히 보는 게 시가총액이나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들 이제 보잖아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매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개인분들을 위한 종목을 소개하는 거니까요. 최근에 거래량이 조금 적은 게 아닐까 하는 우려가 조금 들었었는데 일단 기관들의 수급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 뭐 안 좋은 종목들만 거래량이 적다라는 건 아니니까요. 반대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 한번 체크가 된 것 같습니다. 기신전기 살펴봤고요. 함께한 분은 애플투자증권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